생각한다는 거는 굉장히 지루함, 아무 진전이 없고 막막하고 그거를 견디는 능력이야.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잡념이 계속 들어오거든. 그 생각을 이어가기 힘들어. 그 노력을 계속 하는 거야. 햇빛으로 종이를 못 태우지만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우잖아요. 몰입이란 건 그런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모든 거를 쏟아붓는 거야. 이렇게 몰입도를 올려놨잖아요. 그럼 우리 뇌의 인테리어가 바뀐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그걸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이걸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PDS 다이어리 단톡방 참여자들을 위한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강의예요. 아마 제 여러 몰입 강연이 많은데 유튜브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입니다. 여기 이제 매니저분이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저희 몰입 아카데미를 방문해서 상의를 하는데 어떤 주제로 할까? 저는 원래 성과가 아주 우수한 미국에서 박사학위랑 컴퓨터 석사를 한 그 사람이 500일 동안 이렇게 몰입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성실에도 성과가 없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례가 했더니 이게 딱 꽂힌다. 그래서 이걸 주제로 해달라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사례는 사법고시 옛날에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 변리사 시험 수석한 사람,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어찌 힘들어하는 사람들, 몰입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왜 노력해도 성과가 없고 왜 집중이 안 되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례가 많아요. 성실해도 성과가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몰입인데요. 저는 참고로 작년에 서울대학교를 정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7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몰입 코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료로 해줬다가 지금 이제 유료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입에 관심이 많은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 문제는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급도 과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학창 시절도 그렇고 직장인 시절도 그렇고 타인들로부터 받는 평가는 성실하지만 성과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남들보다 2배, 3배의 시간을 쏟아도 성과는 그들의 2분의 1, 3분의 1 수준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성과 없이 살았기에 남은 인생이라도 성과를 내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근데 왜 성과가 없을까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성과가 없을까요? 저는 딱 알아요. 왜냐하면 제 학생을 지도하면서 성과 없는 학생 알거든요.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데 성과가 없는 그런 친구를 제가 지도를 해봐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성과가 없을까요? 목표가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은. 근데 지금 이 사람 이게 맥락을 쭉 보시면 쭉 어릴 때부터 평생을 그런 거예요, 이분은.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몸만 쓰는 거야. 이런 분들이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이렇게 안 하는 정도가 굉장히 폭이 커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생각을 얼마나 하셨죠? 두뇌를 얼마나 쓰면서 살았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두뇌를 하나도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게 두뇌인데 그 두뇌를 하나도 안 쓰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머리를 안 쓰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가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후배나 또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럼 어떻게 고쳐줄 수가 있을까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려면. 플랜드 C.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생각을 하게 만들려면 질문을 하죠. 그래서 질문식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 제가 해보니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라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개선하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끝이래.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 그까지는 하고 그다음부터는 아무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아무 생각이 안 나. 거기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는 계속 막연한 그 상태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뉴턴이야. 예를 들어서 뉴턴. 뉴턴한테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고 그러니까 뉴턴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내내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게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뉴턴이 내내 그 생각만 했다는 얘기는 내내 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야. 그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헤매고 또 헤맨 거예요. 이게 창의성이 잉태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한다는 거는 99%가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99%가 아무 진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것만 하는 거야, 그냥. 아무 진전이 없는데. 이해 가세요? 그리고 5시간을 그렇게 하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10시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는 굉장히 지루함. 아무 진전이 없고 막막하고 그거를 견디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잡념이 계속 들어오거든. 그 생각을 이어가기 힘들어. 그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 답이 명확해서 무슨 코치가 필요 없어. 답이 명확하니까. 그래서 근데 풀리는 문제는 그 효과가 없어요. 문제를 읽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거는 그런 효과가 없고 문제를 딱 읽었는데 막막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앞이 깜깜하네. 이런 문제만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만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래서 1시간 만에 풀었어. 그럼 1시간 동안 아무 진전이 없는 그 상태를 보내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별의별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거 평생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런 과정이 있다가 1시간 만에 풀리죠. 처음에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하면 항상 그렇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며칠이고 머리를 쓰고 결국은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안 하고는 생각하라 그러면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소용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는 거가 무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훈련하는 건데 중학수학 총정리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답지는 보지 않고 풀고 있으며 10분, 20분 정도 생각해보고 못 풀겠다 싶은 문제는 그냥 패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는 분이니까 10분, 30분도 힘든 거예요. 저것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안 되면 이제 패스하고, 이제 포기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또 도전하는 거죠. 문제를 풀다 보면 저도 모르게 딴 생각이 떠오르거나, 당연히 그런 거예요. 집중이 안 돼. 왜냐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아무 진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집중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집중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기 쉬운 상황이면 집중력을 잃어. 우리가 쇼폰 같이 자극적인 컨텐츠는 나를 집중시키잖아. 그거는 나의 집중력을 앗아가. 그런데 이렇게 집중하기 어려운 거를 계속하면서 집중력이 느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저도 모르게 딴 생각이 떠오르거나 풀이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멍하니 있는 경우를 자주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러니까 아무 진전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계속 페일을 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이겠어요. 저기에 익숙해져야 돼. 저의 경쟁력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의 진전이 없잖아요. 눈 하나 끄떡 안 해. 한 달 동안 아무 진전이 없잖아요. 눈 하나 끄떡 안 해. 그게 저의 경쟁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쉬운 문제들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다시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명 몰입 훈련 신청을 할 때만큼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픈 간절한 마음이었으나 막상 몰입 훈련을 하고 있으니 잡념도 많이 생기고 과연 제가 몰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몰입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경험하면서 2주차예요. 수학 공부를 할 때면 항상 5분 정도 생각해보고 모르면 무조건 답지에 있는 풀이를 보면서  지금에 와서야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저렇게 하라는 거를 알리는 거가 몰입 아카데미의 목표야. 우리나라 국민을 딱 저렇게 만들어요. 딱 이게 몰입 아카데미의 목표예요. 3주차입니다. 문제를 풀 때 눈에 띄는 곳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니 잡념이 들어왔을 때 빨리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장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전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딴 잡념이 들어오거나 그 문제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계속 생각해야 됐다는 걸 잊어버려. 이러면 이제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포스트잇을 이제 붙여놓는 거지. 여기저기 뭐 핵심 단어를 적어도 좋고. 그러면 딴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포스트잇을 보고 이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또 이 생각을 안 하다가도 포스트잇을 보고 이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휴대폰 배경화면에도 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문제를 풀다 보면 한참 동안 답답하거나 우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편히 먹으려 노력합니다만 아직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 편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안 풀리는 거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갖고 조급해하면 자기 손해고 그런 사람은 절대 오랜 시간을 도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 때 굉장히 편하게 마음 먹어야 돼.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한 10분 이상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나 평생 이거 하나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시간에 대한 제약을 두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20분 만에 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평생 이거 하나만 할 거야. 이런 기분으로 시간에 대해서 쫓기지 않는 게 좋아요. 선잠을 자고 나면 확실히 개운함을 느낍니다. 편하게 쉬는 듯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슬로우 싱킹인데 그러다가 졸리면 앉아서 선잠을 자요. 그러니까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 선잠은 잠이든지 10에서 15분 정도가 선잠이에요. N1 단계 슬립이에요. 그거는 뭐 아이디어도 잘 나오고 하고 나면 몰입도가 불연속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일사천리로 공부가 잘 돼, 집중이 잘 돼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선잠을 잘 줄 알면 슬로우 싱킹의 절반은 깨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4주차입니다. 문제를 풀 때 30분 이상을 투자해도 안 풀리는 문제는 체크한 후에 다른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체크해둔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다음 날과 이틀 뒤에 다시 풀이해봤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풀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안 풀렸잖아요. 그 다음에 풀리는 거야. 이런 경험을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런 경험을 안 하면 무슨 말이죠? 이걸 시도를 안 했으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걸 시도를 안 했어. 이런 도전을 안 했어. 이 사람이 며칠 있다 풀었잖아요. 그 무슨 얘기죠? 내 능력 안에 있는 거야. 내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잠재력 안에 다 있는 거야. 이런 줄을 몰랐으면 평생을 그 잠재력을 안 쓰고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도를 안 하면 그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성과가 없는 거야. 성과가 없이 사는 거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며칠 동안 생각하면 결국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걸 안 하면 평생 동안 그걸 간직하고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의 기회가 한 번밖에 없잖아.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그걸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이걸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봐야 돼. 이 사람이 지금 이 과정에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강의나 뭘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해봐야 돼. 저는 여태껏 단서는 정보 간의 연관성을 통해서 찾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착각인 건지 그냥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의식의 무대에서 이게 무의식의 생중계가 되거든요. 장기 기억에.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법칙이에요. 처음에는 그걸 다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죽어도 안 풀릴 것 같다 어떻게 풀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법칙이라는 거를 이제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하면 알아요. 항상 그렇다는 걸. 그러면서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돼. 그럴 때 자기 뇌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걸 모르면은 못 쓰는 거야. 내가 그런 잠재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쉽게 꺼내는 사람이 천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급한 마음으로 살아온 저로서는 슬로우 싱킹이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 때 편안한 마음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보고 있으면 답답함과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렇게 답답함과 조급함을 갖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 저게 실패의 감정 때문에 그 장벽을 못 넘어요. 저게 이제 저 과정에 계속
관련된 장기기억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일 따름이지. 그런 거란 말이죠. 5주차입니다. 안 풀리는 문제를 30분 정도 고민을 하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도 답답함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답답함은 마음 먹기예요. 마음 먹기야. 내가 답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자꾸 답답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가지면 노이로제가 생겨서 병이 나.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명상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하면 힐링이 돼. 그게 슬로우 싱킹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 힐링이 되는 쪽으로 가느냐,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쪽으로 가느냐를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쪽이다 그러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힐링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편하게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처럼. 아직 편안한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는데 이 사람은 5주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빨리 알아듣고 1주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6주차입니다. 안 풀리던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선정하여 며칠 동안 풀이를 시도하였습니다. 오늘 풀었는데 풀고 나니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풀고 나면 콜럼버스 달걀이에요. 항상 그래. 풀고 나면. 내가 이걸 왜 못 풀어? 이렇게 오래 걸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 못 풀었던 며칠간의 생각은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다였는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평생에도 안 된다.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자꾸 넘어가야 돼. 풀고 나니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여서 허탈하기도 하고 제가 사고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디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저 자신을 보고 있으니 학창시절에 해답지를 보면서 공부했던 것이 많이 후회됩니다. 교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죽는 그날까지 모르고 살았을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몰라. 내가 왜 그동안 성실했는데 성과가 없는지를 이제 알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다 풀리는데 내가 왜 이걸 하나도 머리를 안 쓰고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한대. 뭐 이런 학생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한다. 왜 집중이 어려울까요?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 왜 집중이 어려운지를 이해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집중을 가장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약화시킨 게 뭐죠?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유용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력을 다 잃고 있어. ADHD 환자가 계속 늘고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성인, 어린이 전부 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우리 집중이 어려워지잖아요. 왜?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우리 집중력을 뺏어갔는데 그래서 디지털 치매라고 그런 말도 나와요. 우리를 자꾸 바보로 만드는 거야, 얘가. 왜 근데? 왜 그럴까요? 자극이 센 거가 의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의식을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자극이 센 애들이 이제 도파민 분비를 많이 하니까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자극에 끌리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지금 휴대폰이 뭐야? 그 휴대폰의 뭐 유튜브니 쇼폼이니 컨텐츠 자극의 경쟁이야. 자극적이야. 클릭을 하고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자극의 경쟁인 거야. 그러니까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뇌,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차지하죠. 자극적인 게 들어오면 우리 뇌는 원시 시대에서 지금까지 전혀 진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포식자가 지금 접근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사냥을 할 수 있는 토끼나 이런 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거야. 우리 뇌에는. 그러니까 비상사태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태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빨리 행동을 해야 돼.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 돼. 비상사태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야. 곰곰이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이 없는 거야. 즉각적으로 도망을 가거나 즉각적으로 추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엽이 활동을 안 하고 편도체가 우세가 되는 거야. 감정에 내가 우세가 되는 거야. 집중할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곰곰이 생각하고 그럴 일이 없는 거야. 얘가 집중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엽을 안 쓰게 되는 거야. 집중력을 쓸 필요가 없어. 얘가 집중을 시켜주니까. 우리 뇌는 use it or lose it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경 가소성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사용하면 발달시켜줘. 축구를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게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주고 뭐 수차, 미엘린을 만들고 뭐 이렇게 되게 우리 뇌는 그렇게 돼. 사용하면 발달시켜주고 사용하지 않으면 lose it. 잃어버리는 거야. 시냅스 가지치기, 시냅틱 프로닝이 일어나서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이게 우리 뇌의 원리야. 그러니까 내가 집중할 일이 없잖아. 내가 집중에 대한 노력을 안 하니까 얘가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거야. 집중 필요 없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집중하려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해. 전두엽을 안 써. 그러니까
집중력과 전두엽을 계속 이렇게 쇠퇴시키는 거예요. 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로병사의 비밀에 소개가 됐어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 내 일반인 뇌를 이제 뇌 촬영을 한 거죠. 여기 빨간 거가 이제 활성화가 돼 있는 거고 파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면 전두엽을 안 쓰는 거야. 쓸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손상된 전두엽과 집중력을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상된 거가 우리가 자극적인 컨텐츠, 나를 집중시켜 주는 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집중할 필요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손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할 필요가 있는, 내가 봐둔 걸 해야 되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래야만 집중이 되는, 그걸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이제 재수생이니까 이제 집중을 뭐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과목을 해야 돼. 집중을 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한 문제가 제일 좋아. 한 문제가. 그러니까 돋보기로 우리가 햇빛으로 종이를 못 태우지만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우잖아요. 몰입이란 건 그런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모든 거를 쏟아붓는 거야. 작은 거에 쏟아붓는 거야. 시간과 에너지를. 근데 시간적으로 축적이 돼요. 그게 좋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속 누적이 돼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누적이 되니까 집중하는 포커스를 바꾸면 안 돼서 한 문제를 할 때가 가장 효과가 좋고,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한 문제만 할 수가 없으니까 수학이라는 과목만 하는 거야. 그거를 수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이러면은 높은 몰입 상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루에 몇 과목씩 공부하면 안 돼. 이 학생한테 수학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학원 선생님이 하루에 4과목씩 하라고 그랬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내 말을 안 들어. 이 친구가. 왜냐하면 이 친구 입장도 이해가 가죠. 뭐 학원에 뭐 연봉도 많고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 선생 말을 들어야 되나 내 말을 들어야 되나 갈등을 하는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 했냐면 너 게임에 몰입해봤니? 했더니 해봤대. 너 하루에 4개씩 바꿔가면서 했니? 아니요, 하나만요. 얼마간 했니? 한 달 동안 내려. 너 그래서 몰입이 된 거야. 우리가 게임에 몰입을 하더라도 하루에 4개씩 하면 몰입이 안 돼. 하나에만 몰입을 해. 그걸 한 달 동안 이렇게 장기간 해야 몰입이 되는 거야. 게임도 그런데, 게임도. 공부는 그 게임보다 훨씬 몰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만 해라. 수학만 하고, 미지 문제 스스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잠 자고, 이완된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학을 공부하다가 지루해, 이제. 그렇잖아, 이제. 지루해진다고. 이제 몰입도가 이제 가파라지는 거예요. 보통은 그때 바꿔요. 그러면 안 돼. 그걸 넘겨야 돼. 그러니까, 지루한 걸 넘겨야 돼. 그걸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산에 이렇게 있는데, 요까지 올라가고 과목을 바꾸는 거야. 아, 이게 오르막이 힘드네. 다른 과목으로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참을 더 가야 돼. 정상에 가려면 한참을 더 가야 돼. 그럼 그때부터는 몰입이 돼서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경험을 못 하죠. 대부분은 여기서 지루하니까 과목을 바꿔줘. 근데 한참을 더 가야 돼. 그래야 몰입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루함이 있는 거야. 지루함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학 한 과목만 공부해라. 그리고 몰입의 장벽을 넘는 공부하기 쉬워진다.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그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거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하루 종일 수학만 하라는 거야.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이제 하루 종일. 사실 처음에 정말 의심도 들고,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거지. 학원 선생님이 하루에 4과목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공부를 즐기는 기회로 갖자는 마인드로 몰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7일간 수학만 하면서 정말 지루할 때도 많았습니다. 많았겠죠. 그죠? 거의 하루 14시간 자습이니까. 그래도 교수님 말 믿고 시도해 봤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계를 경험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몰입이란 개념을 모르니까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자기 정말 의심이 가지. 왜냐면 선생님이 하루에 4과목 하는데 그 말 안 듣고 수학만 하니까 진짜 지루하고 막 그런 거지. 그게 몰입도를 넘는 과정이에요. 근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공부에 몰입을 한 번도 하지, 제대로 된 몰입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사는 거야. 아마 이번 주에 딴 생각, 수업 시간 포함해서 3시간 정도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잡념이 이 정도는 들어온 거야. 근데 한 주에 3시간이면 많은 게 아니죠. 그전에는 훨씬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주로 몰입도가 올리는 과정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제 몰입이 되는 거야. 나머지 다 수학 안 풀리는 문제나 개념을 다시 떠올리면서 몰두했고요. 그런데 일주일간 공부하면서 시계를 보면 진짜 놀랄 정도로 훌쩍훌쩍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입 효과가,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몰입도가 저건 아주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집중이 안 됐던, 그러니까 집중하는 법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랬다가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훌쩍훌쩍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루한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힘드니까 슬로우 스피킹이 필요한 거야. 애쓰지 말고 편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완된 집중을 하고 쉬는 듯이 하라는 거야. 졸리면 손 잡자. 왜냐면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번 주에는 과학 탐구에 몰입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몰입도 못하는 친구가 이렇게 몰입도를 올려놨잖아요. 그럼 우리 뇌의 인테리어가 바뀐 거예요. 이제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바꾼 거고, 이거를 만드는데 지금 이 친구가 일주일간을 고생해서 투자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부숴버리고 다시 과학 탐구에 또 만들어야 돼. 이건 되게 비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수학 일주일 더 해라 그런 거예요. 사실 한 달을 더 하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일주일 더 이제 수학을 하라고 그랬어요. 교수님, 이번 주는 교수님 말씀 듣고 수학만 다시 일주일 해보았어요. 확실히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긴 하네요. 몰입도가 올라가니까 속도가 붙는 거예요. 확실히 집중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주말에 있는 수업 때문에 계속 몰입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집중이나 이런 데서 몰입해서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몰입 상태라는 거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장기 기억이나 시냅스가 활성화되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를 제가 다 이론으로 다 만든 거야. 제가 과학적으로 체계화를 다 시켜놓은 거야.